자, 필기할 때를 어디 찾아보도록 하세요. 어디다 쓸까? 32쪽? 32쪽에 보면 밑에 여백이 좀 있나요? 거기다가 한번 같이 쓸게요. 요만큼 지울게요. 자, 농지법. 자, 농지법 그러면 뭐에 관한 법이에요? 농지. 말 그대로 농지에 관한 법이야. 우리 농지를 보통 지목으로 뭐라고 하죠? 전답과수원이야. 이거 이제 법률상이고 농지법에 가면 저거 아니어도 돼. 저거 아니어도 3년 이상만 농사 지으면 그 땅을 농지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선은 전답과수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농지법에서 무엇을 지정하느냐? 농지법은 바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어. 외의 농지. 그러니까 전국의 농지는 항상 뭐 아니면 뭐에 해당돼?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그 외의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만큼 항상 무슨 법에서? 농지법에서 한다. 이렇게 놨고. 산지관리법. 그럼 산지관리법에서는 무엇을 지정고시하느냐? 바로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근데 항상 우리는 요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자, 보존산지야. 말 그대로 산림이 잘 보존돼 있죠? 근데 산불 나면 어떻게 되나? 다 타고 없어지지. 그럼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지. 그때 준보존돼. 다시요. 준보존인데, 그러니까 산불이 난 거지. 현재 이제 준보존으로 바뀌었어. 근데 한 40년쯤 지나가니까 또 산림이 잘 가꿔지겠죠? 그럼 뭐로 지정돼? 또 보존으로. 마찬가지 농지도 농사 짓기 좋은 농지, 현재. 그럼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근데 농사 짓지 못하게 된 농지, 그럼 농업진흥 왜 이러면 돼? 근데 요것도 농지 개량 사업 같은 걸 하면 농사 짓기 좋게 바뀌겠죠? 그럼 다시 뭐로 돼? 농업진흥도 된다. 요런 뜻이에요. 그때 다른 법에서 요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는 이 법에서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 지정하지만 농업진흥이나 보존산지는 무슨 법에서? 다른 법에서 지정해. 다른 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업진흥이나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우리 쪽 법에서는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할게요. 관리계획 결정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됐어. 그럼 그 안에 농지가 있더라. 이름이 뭐다? 농업진흥지역 이러면 되죠. 다시 바꿔서 관리계획 결정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됐는데 거기에 산림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산림의 이름은 보존산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농림지역. 반대로 농림지역 지정된다면 그 안에 농지는 농업진흥, 그 안에 산림은 보존산지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농업진흥지역 외나 준보존은 그럼 무슨 지역이냐? 그럼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지정 대상이다. 그럼 여기도 관리지역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자,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관리계획 결정으로 관리지역이 지정됐다. 거기 농지 있더라. 어떤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다. 이러죠. 다시 관리지역 지정된 곳에 산림이 있더라. 그 산림의 이름은 뭐다? 준보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꿔서 준보존은 뭐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관리지역. 이렇게 되나요?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우냐면 아까 농림이나 자연으로 결정곳이 될 때는 조건이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요거란 이야기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관리지역에서 다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말이 나와. 원래는 관리지역이니까 무슨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인데 다시 농지법에서 뭐로 지정했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했어. 그럼 농업진흥지역 고시하니까 이 법에서는 자 무슨 지역으로 볼까? 그렇지, 이 법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야. 그럼 저 그림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농업진흥지역 외유 농지가 만약 숫자로 할게요. 100만 정도가 있어. 100만 제곱미터. 근데 그 중에 한 20만을 자 뭐로 지정하냐? 농업진흥으로 무슨 법에서? 농지법에서 거기다 지정고시를 했어. 원래는 무슨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 외유 농지인데 그 일부분을 농지법에서 뭐로 지정하면 농업진흥이 지정되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이 법은 무슨 지역으로 보겠다? 농림으로. 이미 농림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관리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지정고시했을 때 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자 뭐도 되고 농림도 되고 자연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다시 그림 보세요. 관리지역에 살린 그럼 뭐죠? 관리지역 살림은 준보전이야. 그러면 준보전인데 여기 500만이야. 500만. 근데 그 중에 100만을 다시 뭐로 지정해? 보전산지로. 무슨 법에서? 산지관리법에서.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인데 울창하게 된 부분을 다시 뭐로 지정했다?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래서 이 고시에서 만약에요,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지역? 농림이 되는 거지, 농림. 자, 휴양림으로 만들겠다. 그럼 휴양림이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자연환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산에 과수원이 있어요, 없어? 대부분 산에 과수원이 있지. 그 과수원이가 뭐다? 농지야. 그래서 그 산림도 농지로 쓰게 되면 뭐로 보고? 농림으로 쓰고 원래 목적으로 보존하게 되면 뭐로? 자연으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나요? 그럼 여러분 책에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 여기까지 됐으면 아까 책에서 31쪽 하단에 양가로 2번 농림자연으로의 의제에서 동그라미 1번 관리지역 안에서 그럼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뭔데? 농업진흥지역 외인데 외농지인데 그걸 농지법에서 뭐로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면 이 법은 그 부분을 뭘로 본다? 농림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요. 자, 2번 관리지역 안에 살림, 그까지는 아예 써놨네. 관리지역 살림이니까 뭐죠? 준보전이지, 준보전. 이해됐나요? 관리지역의 살림은 준보전이야. 준보전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다시 뭐로 지정해?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에서 뭐하는 바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이 법은 농림 또는 자연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됐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지. 행위제한을 묻게 되지. 행위제한. 근데 어떤 경우냐면 지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여기에 행위제한은 무슨 법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시험에서. 어디 지역에서? 요거야. 요거 포인트는 어디 지역?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행위제한이 무슨 법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 농지법에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네? 다시요.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그러면 무슨 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다시요. 시험에서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거기는 뭐로 되고? 농림으로 되는 거야. 다시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하면 뭐도? 농림도 되고 자연도 돼.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겠지? 요 다음 나죠? 응?
관리지역에서 문제를 내면 뭐를 물어봐? 지정특례를 묻는 거야. 지정특례.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그럼 뭐라고? 농림.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 지정되면 농림이나 자연.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그러면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 행위제한, 그러면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시험 문제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서. 요렇게 이 문제가 나오면 지정특례고, 농림지역에서 물으면 뭐로 물어봐? 행위제한이야. 행위제한. 구분하겠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요게 꽝이 돼. 꽝.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안 돼. 다시요. 관리지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를 말해? 지정특례야. 지정특례. 지금 배우는 지정특례. 근데 이름이 뭐로 나오면 농림지역으로 출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시작이 되면 행위제한을 묻는 거야. 행위제한. 이해됐나요? 다시 관리지역이 나오면 뭘 물어봐? 지정특례를 묻는 거야. 지정특례. 농림지역 물으면 행위제한을 묻는 거야. 행위제한. 그 말을 좀 이해하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 근데 이게 이 문제인지 그냥 농업진흥지역 외우면 안 돼. 농업진흥은 농림지역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농업진흥지역은 어디 법에서 지정을 해? 농지법에서 지정을 하는데 문제 내는 것은 뭐로 물냐? 관리지역이 나오고 농림지역이 나오는 거야. 그럼 관리지역에서 물을 때는 지정특례. 농림지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행위제한이야.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농업진흥이나 보존산지는 두 번이 나와. 두 번. 그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 보존산지 이렇게 나오면 지정특례를 묻는 거고,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 보존산지 그럼 뭘 물어봐? 행위제한을 묻는 거야. 행위제한을. 뭔 말인지 안 돼? 써줘야 되나? 써줘야 돼? 자꾸 이거 치우면 버릇 드는데 이거. 자꾸 쓰는 걸로 공부하면 버릇이 들어서 이해를 못해.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 좀 이따 다시 저 뒤에 나오거든. 그때 내가 한번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고, 그때 가서 이해되면, 아, 그렇게 하면 공부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걸 자꾸 내가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써놓고 보면 또 그냥 뻔하지. 이렇게, 근데 시험장을 바꿔놓으면 또 못 찾을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요거 설명한 거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다시 31조. 자, 지정사실 통보하라. 아직은 그런 건 몰라도 돼. 다음 장. 중요한 게 4번이야.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거. 자,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뭐가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경우. 그 다음 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때 환원된 사실은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네. 어디서 배우신 것 같나? 우리가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된다? 환원 폐지된다. 이렇게 배웠지. 그때는 환원 폐지까지 배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간 이후로 해제, 그럼 어떻게 나와? 환원,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환원. 여기는 환원되면 뭐 해야 된다? 고시. 그럼 여기도 한번 해야 될까 보세요. 아까 이제 자연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됐어. 택지개발지구. 그럼 택지가 지정되면서 요 자연이었던 것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국이 됐어. 자, 그럼 잘 봐요. 상식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누가 하나요, 보통? 요 택지개발 사업 누가 주로 많이 해? LH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 택지개발은 아무나 못해. 왜? 이득이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공에 해당되는 누가? LH가 사업하게 돼 있어. 그럼 사업하려면 자기 땅 아니니까 수용하겠지. 수용. 그럼 수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보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사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공사가 어디냐? LH야. 반대로 LH가 빚이 가장 많아. 왜냐하면 이건 하기 싫어도 국가가 결정만 하면 가서 맨날 해야 되잖아. 또 정부 바뀌면 뭐 아파트 짓겠다고 소리 질러놓으면 어떻게 택지개발 지정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돈도 없는데 보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이 가장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경기도 파주가 있어. 파주. 들어보셨나? 실제예요. LH가 이제 파주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수용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쪽은 수용을 했어.
돈 줬어. 근데 한쪽은 수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쪽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한대면 뭐라 해제해달라, 해제해달라 이러지. 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돈도 못 주고 그러니까 요걸 해제시킨 거야. 그럼 해제되면은 도시지역으로 지금 됐던 것이 다시 어디로? 요렇게 환원되라 그 말이야. 이 지문이.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도시지역 됐을 때 도시지역 되면 집가가 어떻게 돼? 상승되지. 그래서 그때는 고시를 안 해줬어. 왜? 그쪽으로 손해는 안 보니까. 자연 쪽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가는 건 손해될 게 하나도 없지. 근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지. 투기하라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근데 환원될 때는 뭐 해야 돼? 요걸 꼭 해줘야 돼. 왜? 지금 어디서 간다? 개발 쪽에서 원래 보전 쪽으로 하니까 투기 들어오지 말고 잘못해서 손해보지 말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싼 데로 갈 때는 알려줘. 의무 있어 없어? 안 알려줘. 그래서 나쁜 쪽으로 할 때는 반드시 알려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해제되면 단어 뭐 된다? 환원. 환원되면 뭐하라? 고시하라. 이렇게 순서. 그런데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해.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될 때는 환원되는 것 아니다. 이런 말 기억나시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책을 한번 넘길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배우셨냐면 페이지 9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나와 있나요? 그럼 해제는 사유 몰라도 되니까 양괄호 2번 내려보세요. 양괄호 2번. 자, 굵은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뭐 되면 해제 의제되면 그 다음 셋째 줄 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 등으로 뭐 된다? 환원 폐지된다. 여기는 폐지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일단 해제되면 뭐 돼? 환원된다 이렇게 나와. 주의사항 공사가 완료. 주의사항 공사 완료에 의해서 지정이 해제될 때는 뭐 되지 않는다? 환원 폐지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두 번 나와 있죠. 나중에 정비구역에 가면 또 나와 이게. 정비구역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법에서 해제 뭐 지정했다가 해제 그럼 뭐 된다? 환원된다. 이거 찾으면 환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됐을 때는 환원되는 것 아니다. 이건 공통이야.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한 군데만 있으면 잘 안 내 시험에서는. 근데 세 군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는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지정된 것이 뭐 되면 해제 이 말 나오면 뭐 된다? 환원. 환원. 근데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됐다. 그러면 환원되는 것 아니다. 요거 두 가지 구분하고. 국토계획법은 환원될 때는 뭐 해줘라? 고시하라. 요거 하나가 달라. 왜냐 여기는 용도가 지금 개발 쪽하고 보존 쪽의 개념이니까 항상 돌아가는 경우는 뭐 해줘라? 고시해서 다시 여기 투기 들어오지 마라. 국민들이 손해보지 마라 하기 위해서 뭐 해줘라? 고시하라. 요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다시 이제 32쪽에 보면 또 반달거리 이번에 경과조치가 또 나왔어. 그럼 단어 3개 찾아볼까요? 뭐?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끝에 계속할 수 있죠. 근데 앞에가 환원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환원 나왔으니까 뭐에 관계없이, 환원에 관계없이 계속하면 되죠. 됐나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구역 이름 나오면 어떻게 될까? 4개 구역 나오면 신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4개 구역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하면 돼.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게 착수한 자야. 착수한 자. 거기다가 허가인가 받은 자 이렇게 된 적 많아. 허가인가 받은 자. 그럼 허가인가 받은 자는 권리는 있지. 착공 권리는. 근데 착수는 안 했잖아. 그럼 기득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시험장에서 허가인가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면 기득권 아니야. 뭐 해야 돼? 착수. 삽으로 땅이라도 한번 파야 돼. 그 말이야. 착수 안 하면 기득권 인정은 안 해줘요. 항상 착수한 자 3개 기억할 거. 그 다음에 청구상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인데 합격 후에 보면 되고 지금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3절하고 나오는 게 이제 관리계획 몇 번? 1번 내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하나만 딱 적으세요, 하나만. 나머지는 그 책에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를 어디다 적냐면 똑같이요. 내 목표 1번 번호 있나요? 그래야 여백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목표 1번에가 뭐 나오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나와 있죠. 자, 똑같이 여기다 따라 적으세요. 그러면 세 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모두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부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반대로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됐다, 지구도 지정됐다, 구역도 지정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세분해서 주의할 거. 구역은 세분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디만 세분돼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세분이 돼. 구역에는 세분이 없어. 잘 나와 시험에서. 그 다음에 세분은 항상 어디에서 세분하라고 나오면 영과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법률로는 세분하라 이런 말이 없고 요 영이라는 게 뭐야? 대통령령으로, 요거는 지방에 있는 조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세분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슨 영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말이 나와야 돼. 세분하란 말은 어디에서? 영과 조례에서. 근데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 관리 결정이야. 그러니까 용어 잘해야 돼. 세분은 여기서 세분하라고 돼 있어. 근데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이야. 이 말 되나요? 우리가 이제 공부 안 되는 게 가장 여기야. 세분 지정하고 세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세분은 어디에서 세분하라고? 영과 조례에 의해서 세분하라고 돼 있어. 그럼 세분에서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이야. 그러니까 세분하고 세분 지정은 내용이 달라. 세분하라는 거 어디에 있다? 영과 조례가 있어. 그럼 영과 조례에서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 자,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와? 행위 제한. 그럼 행위 제한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항상 이 법 그리고 다른 법률. 모든 행위 제한은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에 있다. 그런데 다른 법률 말고 조례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조례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지구에서만 쓰는 거예요. 지구에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이 법과 다른 법밖에 없어. 근데 지구는 이 법에도 있고 다른 법에도 있고 어디에도 조례에도 있다. 그래서 지구는 지방마다 다르다 이런 말 이해되나요? 적지마 있어 듣기만 해. 조례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다? 지방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해. 용도지구가 법과 영으로 정한 거 말고 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러지.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5개 만들 수 있는 거고 서울특별시는 1개만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지. 요런 게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 쭉 다 적혀 있어요. 봐봐요. 맨 아래 지정효과부터 먼저 볼까요? 지정효과. 용도지역의 지정효과니까 행위 제한은 무슨 법에 있어? 이 법 예외 다른 법률. 그럼 이 법에 있다는 게 뭐를 말해? 바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말하고 있죠. 뭐 이 법과 다른 법에 있을 때는 전국이 어떻게 돼? 일률절 적용이 되죠. 용도지구는 원칙은 이 법에, 예외는 다른 법률에 있어. 그러면서 어디에도 조례에도 있어. 그럼 그래도 지방마다 어떻게 한다? 다르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지방마다 다르다고 그래. 그럼 오른쪽에 용도구역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가와 조정구역 무슨 법? 이 법.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 법. 나머지는 다른 법이죠. 다른 법 이름 외우지 말고 그건 합격할 때 합격 후에 보는 거고 시험에서는 무슨 법 안 나와. 그냥 이 법, 다른 법 이렇게만 나와. 아셨지? 공부할 때는 그렇게만 하고 여유 있으면 외워. 뭐 개발제한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 법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외우시고 지금은 이 법과 다른 법만 갖고 공부하시면 돼. 그럼 여기도 법률에만 있으니까 전국이 어떻게 돼? 일률적으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조례가 들어가면 어떻게 지방마다 다르고 법률일 때는 전국이 같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용도지역이란 개수가 어떻게 돼 있어? 4개 이름. 도관, 농자, 21개 이름. 21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한 장 넘겨봐요. 겁먹지 말고. 다 써놨다. 얼마나 잘 써놨냐. 21개는 동그라미 번호야. 동그라미 번호. 도시지역을 우선 크게 4개로 뭐라고 그래?
주상공록 4개.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이지. 근데 번호 안 붙어 있지, 거기는. 왜? 전용은 다시 몇 종? 1종 전용, 2종 전용. 일반은 1, 2, 3종 하고, 그 다음에 준해서 몇 개? 6개가 나오겠지, 6개. 상업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그래서 도시지역이 몇 개? 16개 그런 거야. 도시지역은 16개야. 그런 말 이해됐나, 이제? 관리지역은 3개가 뭐죠? 보전, 생산, 개발. 그래서 아까 16번 뒤에가 관리지역 몇 번? 17번, 18번, 19번 서 있죠? 그 다음에 농림 하니까 몇 번? 20번, 자연 21번. 요게 21개야. 잘했죠? 잘 써놨잖아. 근데 9개는 몰라도 돼. 9개는 시험에서 안 나와. 근데 일단 9개는 뭐가 9개야? 주상공로, 보전, 생산, 계획하면 7개죠? 거기다 8번째가 농림, 9번째가 자연. 이런 건 9개야. 근데 우리 시험은 9개는 묻진 않아. 그냥 4개, 21개로 바로 물어봐. 그럼 21개 이름 외우셔야 돼. 목적은 안 물어봐, 목적은. 그냥 이름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 대신에 거기서도 공부할 게 주상공은 뭐 하는 거? 개발. 녹관, 농자, 그러면 보전. 그거 2개로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21개를 외우시더라도 주상공은 항상 뭐 하는 쪽? 개발. 그러면 이제 상 밑에, 공 밑에 있는 녹, 관, 농자. 그럼 모두 뭐 하는 곳? 보전하는 곳. 요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그 2가지가 구분되면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런 게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용도지역이 4개, 21개다. 용도지구는 몇 개가 있어? 9개 플러스 알파로 돼 있어. 알파로. 아직 개수 몰라. 몇 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용도구역만 개수가 몇 개? 5개로 돼 있다. 됐나요? 이제 거기까지? 그러면 이때 용도지역은 일단 행위 제한을 주는 거지. 그 굵은 것이 보여? 행위 제한.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은 뭐를 말해?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거기 다 써 있어. 써 있지? 그걸 갖다 그냥 행위 제한이라고 부른 거야. 그 행위 제한을 적용하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용도적 지적 목적이죠. 그럼 용도지구는 1번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하고 완화하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행위 제한 3가지가 나오면 그걸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용도지구는 그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안 되면 지구로 지정해서 더 강화하겠다. 그런데 뭐도 될 수 있다? 완화. 자, 완화 그럼 무슨 지구? 자, 거기다 2개. 취락과 개발진흥. 그러니까 9개 중에서 7개는 강화를 목적으로 해. 근데 요 2개만 뭐를? 완화할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반날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요거는. 다른 지구는 시험에 안 내도 요 2개만큼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정 7개 못 외우면 2개라도 외우고 가시라 돼. 자, 그래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그럼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용도지구는 그럼 어떻게 대답해? 용도지역 행위 제한 강화, 완화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까지. 자기 앞에 있는 거 2개 다 돼야 돼. 그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시험 문제 요게 기본 용어야. 우리 41번에 만약 용어 내죠? 그럼 반드시 나와, 이 지문이. 지구를 내든가 구역을 내겠지. 자, 다시 지구 물으면 어떻게? 용도지역, 앞에 있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구역은 앞에 있는 거 2개 다.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그거 이해됐죠? 이해돼? 그 다음에 용도지역 2번.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뭐 전국이죠? 전국의 어디 대상? 전체. 근데 지구구역의 2번은 어디? 일부. 번호는 똑같이 보면 돼. 지역의 2번 하면 지구의 2번, 구역도 2번이야. 좋게 만들었어. 2번 번호 똑같은 거야. 번호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지역은 전부다 이런 말 기억나요? 지구하고 구역은 일부다 이런 말 설명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법을 배우든 지역으로 나오면 전부란 뜻이야. 지구나 구역은 어디에 일부란 뜻이야. 그럼 다시 해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전부야 일부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일부야. 도시개발 구역 그러면 그것도 일부야. 정비구역 그러면 그것도 일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문에가 지구나 구역은 일부란 뜻이다. 지역은 뭐다? 전부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용도지역 3번. 여기는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이용 규제 방법.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어. 대신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적, 국지적, 부가적 지정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항상 지구는 뭐가 먼저 나와? 용도지역 이게 먼저 나오잖아. 꼭 용도지역.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나 용도지역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잖아. 용도지역 관계없이 어떻게 돼 있어? 독자, 혼자도 지정이 가능하고 국지라는 뜻이 뭐야? 그게 일부야. 국지라는 말. 여러분 소나기 올 때 어떻게 말해? 국지성 소나기 그러잖아. 그 말은 어디 일부만 온다 그 말이겠지. 그리고 부가적, 부가는 추가란 뜻이야. 추가.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그럼 상가 밀집지역이죠. 혹시 민법 민법에서 민법 242조인가? 건물 지을 때는 옆건물하고 얼마씩 띄워라? 50cm 띄워라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상업지역은 그 적용 안 해.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겠지 건물이. 그러면 화재 발생률이 높아 낮아? 높죠. 그럴 때 상업지역에다 무슨 지구? 대표적으로 방화지구 지정해. 그럼 방화지구 지정하면 건물은 무슨 구조가 돼? 내화구조. 그럼 불에 타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되죠? 이게 행위 제한이야. 그럼 상업지역 행위 제한에다 요게 들어가니까 추가적, 부가적, 추가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용도지역 관계없이라고 그랬지. 근데 단 3개는 꼭 용도지역에 관련이 있어. 3개는. 바로 어디?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 이렇게 놨어. 요거는 반드시 지역이 맞아야 돼. 지역이.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먼저 그 특강자료 보면 잘 적어놨는데 요거는 좀 아직 처음이니까 어디를 표시냐면 페이지 42쪽을 펴보세요. 자, 6번에 취락지구 보여요? 자, 취락지구 오른쪽에 보니까 윗줄에 보니까 어디라고 돼 있어? 녹관, 농자, 개발 제한 뭐 이런 말 더 있나요? 그래서 자연 취락에는 자, 굵은 것이 뭐가 보여? 녹관, 농자. 그러니까 자연 취락은 용도지역 관계없이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반드시 관계가 있어. 어디에서만? 녹관, 농자에서만. 집단 취락은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집단 취락은 지정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시고 도시지역 외에 써보세요.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 이렇게. 특강자료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는 다 표시해놨어. 도시적 외라고. 그럼 도시적 외가 어딘데? 관농자야. 관농자에서만 뭐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오른쪽 페이지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3군데만 지정이 돼. 어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에만. 굵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지역 지구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단 몇 개만큼은 3개는 반드시 용도지역에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확인됐으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다시 지구는 뭐에 관계없이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 국지, 부가적이나 단 3개는 예외가 있다. 그럼 용도구역 볼게요. 용도구역은 뭐뭐에 관계없이 용도지역과 지구에도 관계없이 지역, 지구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구역은 단어가 뭐 나와? 지역, 지구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관계없이 독자적, 국지적, 부가적이다. 그러면 시험에서 똑같이 독자적, 국지적, 부가적, 지구 구역이 똑같지? 그럼 뭘로 구분해야 돼? 용도, 지역 관계 없느냐? 용도, 지역, 지구 관계 없느냐? 그게 답 찾는 거지. 독자, 국지, 부가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 앞에 지문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째 동그라미 4번들. 용도, 지역은 뭐 할 수 없다? 중복 지정이 안 돼.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지구나 구역은 뭐 될 수 있어? 중복 지정 가능. 그럼 중복 지정 가능, 지구부터.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지구하고 지구끼리도 중복이 돼. 그럼 구역은 구역과 구역끼리도 중복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해볼게요. 지금 상업지역이면서 무슨 지구? 방화지구죠. 또 필요하면 여기다 고도지구. 그럼 지구가 지정되는데 또 뭐가? 또 지구가 지정, 이런 게 중복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용도 지역에만 5번이 하나 또 붙여 있죠. 다른 건 없는데 용도 지역에만 5번 있나요? 자, 5번.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광역시 그럼 용도 4개를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다 지정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순차 지정 가능하다.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순차 지정.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에서 미지정 지역이 있다. 그럼 뭐야? 순차 지정 그 말이야. 미세분됐다. 그럼 순차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요 뜻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중복 지정하고 세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은 특정 지역에서만 세분돼. 4개 중에 어디만? 도시하고 관리만. 도시하고 관리. 자, 그럼 도시는 몇 개로? 4개. 자, 관리는 3개로.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세분이 돼. 즉, 용도지구 9개 중에서 5개가 세분돼. 5개. 자, 먼저 경관, 방제,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세분된 이름을 다 써놨는데 오늘은 못 외우니까 5개 이름 정도만 먼저 구분하시고 시험장 갈 때는 그거 다 구분해서 가야 돼. 용도지구는 시험 문제 그걸 내. 다음 중 세분된 이름을 나열했다. 잘못 연결된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 오늘은 보지 말고 그냥 오늘은 세분된 이름 5개만 먼저 정리할 거.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세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아까 이제 효과, 절차 모두 다 해드렸죠? 그래서 요게 용도지역 지구구역 나오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지문이 한두 개씩 여기서 들어가. 지역 문제 낼 때도 이런 게 들어가고 지구 낼 때도 이런 지문이 따라 들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고 특히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많이 알 수가 있어. 아,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온다 이런 걸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음 장 넘겨서 용도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빨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바짝 차려야 돼. 자, 용도지역의 종류는 쭉 한번 설명했고 그 밑에 지정. 그러면 지정은 항상 지정한다는 게 결정이란 뜻이죠. 그럼 결정권자 이름 누구? 국장, 시도, 대도 나오는 거 있나요? 앞으로 안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국장, 시도, 대도 이런 거는. 자, 용도지역 지정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해결됐고 오른쪽 중간에 양괄호 2번 지역의 종류 및 세분. 종류 및 세분. 그러면 세분 단어가 나왔으니까 1번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한 장 더 넘겨서 표 밑에 뭐로? 조례로. 이런 말 되나요? 그러니까 세분은 무조건 어디 아니면 어디에서? 영과 조례로 이렇게 나와. 세분이라고 나누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영에 의한 세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있는 주상 공록을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뭐한다? 지정 변경하죠. 다시 한번 단어. 세분은 무슨 영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러면 세분에서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이죠. 이런 말 이해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 대통령령은 뭐만 세분하라고 거기서 정해놨고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자, 전용, 일반, 준으로 나눠지는데 전용에서는 1종, 2종에서 무슨 주택, 무슨 주택으로? 단독, 공동으로 구분이 돼. 단독, 공동. 참고로 여러분들 단독주택 배운 거 종류 기억나시나요? 자, 적어봐요. 그러면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뭐죠? 단독, 또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요것만 지으라는 얘기지. 2종은 요렇게 지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1종이 땅값이 비싸, 2종이 땅값이 비싸? 당연히 2종이 비싸지. 토지 효용률이 높다 그 말이지. 그럼 또 여러분 시험에서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단독 공동 건축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지? 그럼 다시 바꿔서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과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다. 그건 맞아. 항상 뒤에 거는 공동이 더 효율적이니까 앞에 거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꼭 단독만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1종은 오로지 단독이죠. 2종은 단독 플러스 공동 이렇게 돼야 돼.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1, 2, 3종으로 세분이 되는데 1종은 무슨 주택? 저층주택. 참고로 저층 4층 이하. 그 다음에 중층은 뭐로 정해? 조례로 정해. 그러니까 지방마다 중층의 개념은 다르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 주택. 그러면 시험에서 또 묻는 게 그거지.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건축이 가능하다. 맞나요? 안 되지. 저층만 가능하지. 2종에서는 저층, 중층 가능하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중층이니까 만약에 15층이 중층이다. 그러면 자, 4층짜리 지을 수도 있는 거죠. 포함되는 거야, 그 개념이. 중고층은 높이 제한 없죠. 고층자가 들어갔으니까. 가장 우리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높게 짓는 게 어디다? 3종이다 그래.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대부분 어떻게 돼? 전용 1종, 2종 많아? 아니면 일반 1종까지가 많지? 2종, 3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해 두시고. 자, 준자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죠. 당연히 주거지역이니까 주거기능 갖고 있고 무슨 기능도? 상업과 업무 기능.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안 된다. 차지하지? 아파트는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이니까 4층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다. 그건 맞지. 그럼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거기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있다.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주거지역만큼은 우리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거지역 정도는 구분해 두시고. 자, 상업은 크게만 생각하면 돼.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도심, 부도심 이런 말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은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이야. 근린은 근린이 뜻이 뭐야? 가까운 지역 그 말이야. 가까운 지역. 근린이란 말이. 그래서 근린 상업은 우리 주택가 주변에 상가 있다. 그럼 근린 상업 그런 식으로 하고 유통 상업은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 그러니까 농수산 도매시장 하면 가장 대표로 나올 거야. 농수산 도매시장. 그 다음에 공업은 또 간혹가다 시험에 나올 때 전용공업은 말 그대로 뭐가 들어가 있어? 중화 또는 공해성 공업이야. 일반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해성은 어디고? 전용이고.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일반. 자, 준공업이니까 기능 많겠죠. 경공업, 주거, 상업, 업무까지. 그러니까 준주거보다 더 기능이 많죠. 준주거는 주거, 상업, 업무인데 여기는 경공업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 거에 시험이야. 그리고 녹지는 말 그대로 녹지는 보전지역이야. 주상공은 개발인데 녹지는 보전이죠. 근데 보전인데도 보전 녹지는 말 그대로 도시를 뭐 하려고? 보전자만 찾으면 돼. 보전 녹지는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생산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생산은 농사 짓는 걸 말해.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어떻게? 유보. 안 한다고는 안 했어. 유보니까 언젠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혹시 생산 녹지 땅 갖고 막 팔면 돼? 안 돼? 안 돼. 비싼 땅이야. 좋아지는 땅이야. 주거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 투자하는 데는 그런 게 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뭐 돼 있어? 개발. 제한적 개발. 그럼 우리 녹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야? 자연 녹지야. 자연 녹지. 그 다음에는 생산. 그 다음에는 보전. 그럼 보전 녹지도 자연 환경보다는 좋겠죠?
그린디 벨트보다 좋겠죠?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녹지 같은 것은 우리 참고로 좀 이제 지문 알고 계시고. 자, 그 밑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세분해? 추가 세분, 추가. 아까 0에서 뭐 했어? 한 번 세분했지. 그럼 조례는 다시 세분하니까 추가 세분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둘째 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주상 공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추가 세분.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세분된 게 대통령령인데 그걸 다시 조례는 어떻게 한다? 추가로 또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자,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무슨 효과죠? 지정의 효과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 제한 그럼 용도지역 뭐하는 효과? 지정의 효과 이러면 돼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용도지역이 뭐죠? 여기 용도지역이지. 도간 농자. 그럼 이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무슨 법에서 지정해? 이 법. 이 법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러면 자, 지정의 효과도 행위 제한이고 결정의 효과도 뭐죠? 행위 제한. 같은 말이 아까 지정하고 결정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지정할 때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그럼 결정의 효과나 지정의 효과나 모두 뭐를 말한다? 행위 제한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항상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다?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 나올 때 항상 건폐율은 무슨 면적 이렇게 나와야 돼? 건폐율은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을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만든 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연면적. 그러니까 앞으로 건폐율만 외우시면 안 돼. 건폐율 하면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제한해. 그래서 우리가 제한이 끝에마다 세 번 붙어 있죠, 지금.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를 뭐 한다? 제한한다. 그래서 무슨 제한? 행위 제한.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런 행위 제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행위 제한이란 게 바로 지정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자, 책을 지금 해석한 게 이 내용이야. 요걸 좀 적어 놓으셔야 되겠지? 응? 적을 수 있죠, 거기다. 충분해, 자리. 앞으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이 써 있으면 요렇게 다 기억을 해야 돼. 자,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의 무슨 효과? 지정 효과. 그럼 용도지역 그러면 도간 농자. 그 지정하는 게 무슨 법에서? 이 법의 관리계획 결정으로. 결정에서 행위 제한이란 세 가지를 말해. 근데 요 세 가지가 어디에 있다고? 지정한 법령. 요 건축 제한, 건축 면적 제한, 연면적 제한이 어디에 있다고? 이 지정한 법령에 있어. 그러면 지정한 법령이니까 원칙 무슨 법? 이 법이지. 요거 지정한 거. 지정한 게 무슨 법? 이 법이잖아. 이 법에서 그러니까 법령으로 말하는 거야. 관리계획이 아니고 무슨 법? 이 법으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이 법에서는 특히 무슨 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자, 예외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이 법에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왜? 이 법에서 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 왜 이 법에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법에 있어. 그럼 이 법에서 뭐 했으니까? 지정했으니까. 반대로 다른 법에 있으면 다른 법에서 뭐 하니까? 그렇지. 이 법에 있는 이유는 이 법에서 뭐 했으니까? 지정했으니까. 그럼 다른 법에 있으면 다른 법에서 지정하면 다른 법률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야 저쪽이 이해가 돼. 저쪽이 지금. 그건 아니 해줄 거요. 요거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 법에 행위 제한이 있다고. 왜 그러면? 이 법에서 뭐 했으니까? 지정했으니까. 다른 법에 있으면 다른 법에서 지정했으니까 다른 법에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책에 볼게요. 1번 원칙
무슨 법? 이 법의 대통령. 그러면 다시 왜? 이 법에서 지정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돼. 예외 보세요. 다른 법률에 있어. 왜? 다른 법률에서 지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법률은 개수가 모르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이제 개수가 나올 때는 뭐라고 불러? 개별법으로. 법 이름이 이제 나온다. 그런 뜻이 되지. 자, 그래서 원칙은 다시, 자, 첫 줄. 건축 제한은, 찾았나요? 건축 제한은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에 별표 2 내지 22에서 정해. 그 2에서 22니까 몇 개야? 그게 21개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별표 1부터 나오면 좋은데 1에는 다른 게 있고 2부터 22에가 행위 제한이 있어. 그럼 별표 2에 무슨 지역 나올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럼 별표 22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 나온다 그 말이겠지? 이해되셨나? 아까 번호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번호 순서대로. 첫 번째는 일종 전용 주거적 행위 제한 나와. 두 번째는 이종 전용 주거적 행위 제한. 자, 21번, 22번, 여기는 22번이니까 22회가 뭐 나와? 21번째 자연환경 보존적 행위 제한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예외로 와서 이제 우리 원칙은 이제 시험에 내도 못 맞추고 예외를 맞춰야 돼. 자, 다른 법률. 다음의 경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1번에가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지구는 무슨 영으로? 이거 뭐야? 용도지역 배운다는데 왜 이게 나와? 아까 이해되시나? 요건 어디에? 용도지역 관련돼 있지. 아까 용도지역. 자연취락은 무슨 지역? 녹관농자, 개발진흥, 도시지역, 외유지역. 다 용도지역이잖아. 그 용도지역이니까 행위제한은 무슨 영에 있어? 대통령령이 있다 그 말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 산업입지법에 농공단지 나왔네. 드디어 나왔네.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무슨 법? 산업입지법. 왜? 산업입지법에서 지정했으니까. 이 말 이해되시나? 아까 산업단지를 지정한 법이 무슨 법? 산업입지법. 근데 농공단지는 무슨 법에서 지정했어? 산업입지법에서 지정했으니까 그 법에 행위제한이 있다 그 말이지.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나왔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 보존산지, 초지의 경우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농림지역 행위제한 그럼 무슨 법? 농림지역 행위제한 그러면 이 법이지. 농림지역은 무조건 용도지역은 이 법에 있어. 용도지역은. 근데 농림지역 안에 뭐가 지정됐느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어. 그럼 그때는 무슨 법? 농지법 그 말이야.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볼게요. 농림지역이 지정됐다. 그럼 여기에 농림지역 행위자는 무슨 법? 이 법이에요. 근데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지정했어? 지정해준 무슨 법? 농지법에 행위제한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존산지가 있다. 그럼 보존산지는 왜 산지관리법은? 보존산지를 지정한 게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래서 보존산지 행위제한은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지문에가 농림지역으로 시작하는 거 뭘 묻는다? 행위제한을 묻는 거야. 무슨 지역 중 이렇게 나오면 농림지역으로 시작되면 뭘 물어봐? 행위제한. 관리지역으로 물으면 지정의 특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농업진흥이 2번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디 지역 안에?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은 무슨 법? 농지법이라는 행위제한이고 관리지역 안에서 뭐가 지정되면 농업진흥이 지정되면 그때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으로 되는 거잖아. 농림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게 지역이 중요해. 어디 지역에서 나올 거 아니야? 농림지역이 나오면 뭐를 말한다? 행위제한을 말하는 거야. 행위제한. 관리적으로 보면 지정의 특례를 묻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감 잡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농업진흥이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농지법 찾으면 안 돼. 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그럼 무슨 법? 농지법.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농림지역 결정고시 이렇게 나와야지. 한 번 더.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행위제한.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무슨 지역? 농림이나 자연으로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냥 눈만 깜빡하면 끝나는 거야? 아직까지는? 다시 그러면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어디로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농림으로 시작하잖아. 농림으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그럴 때는 행위제한 묻는 거야. 무슨 법? 농지법.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농림이나 자연으로 이렇게 되지. 한 번 더.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 행위제한 그러면 산지관리법.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도 되고 자연도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해? 농림으로 나온지 관리로 나온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의 꽝이야. 농업진흥은. 농업진흥은 아무데나 나올 수 있지. 근데 뭘 묻느냐는 앞에 지역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농림지역의 농업. 그러면 행위제한. 자, 관리지역 농업진흥. 그러면 지정 특례 이렇게. 되시나 이제? 돈은 안 돼. 돈은 안 돼. 또 다음에 기회, 다음 기회. 응? 안 되신 분. 자, 4번. 아니지. 동영상 있지. 동영상 또 들으면 되지. 이해 안 되신 분은. 근데 혹시 안 되면 옆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눈높이 학습이란 게 있지. 여러분 볼 때 난 높은 사람이고 여러분끼리 같이 눈높이 학습이 될 수가 있지 또. 나는 그냥 법조문대로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또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보면 옆에서 보는 물으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 특히 개론 같은 거. 앞에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할 때는 못 알아들어. 근데 옆에서 친구한테 물으면 잘 가르쳐줘 이게 더 빨리 들어가. 그게 눈높이 학습 그런 거야. 아셨지?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옆에 물어봐 나도 몰라 그러면 묻지 말고 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나왔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제한은 무슨 법? 그냥 용도지역 이름 나오면 무조건 이 법이야. 행위제한은. 왜 이 법에서 지정했으니까.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가 공원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무슨 법? 자연공원법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도법.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요거는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각각의 법에서. 그러면 요것도 반드시 어디 지역 안에 있을 때? 자연 안에 있을 때만 그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5번은. 그 4번까지만 보시면 돼. 그럼 요까지를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지금 이제 이론했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검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